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20대에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현재는 중개업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중개업을 7년 넘게 하고 있는데 분양 일의 특성상 많은 부동산들과 수많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부동산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하고 있지 않은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벌고 있는 곳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영상에서 웬만하면 중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주제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데요. 그런데 중개업은 다른 사업과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보통의 자영업은 창업 초반에는 잘 되다가 점점 안 되는 특징을 보이죠. 뭐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제 오니까요. 그런데 중개업은 다른 자영업과는 다르게 창업 초반에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수입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초반에 돈을 벌기가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일단 계약을 함과 동시에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잔금 때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많게는 뭐 6개월 후에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돈 벌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 1년 동안은 1원 한 푼의 수입이 없어도 생활에 타격이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창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면 절대로 중개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중개업만큼 수입이 들쑥날쑥한 일도 없을 거예요. 중개업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매물을 좀 쌓아야 되고 고객을 쌓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요. 물론 아파트 입주장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동산들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업을 하면 안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조차도 못 버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중개업을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또 돈이 없고 막 그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에 대한 초조함, 수수료에 대한 초조함이 고객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본인만 모르죠.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하고 고객을 자꾸 재촉하게 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서두르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면 고객들은 오히려 한 발 물러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적극 추천하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물건이 좋은 물건, 좋은 조건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고객을 심리적으로 꺾어야 땡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여유는 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사실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일이에요. 사무소를 이렇게 오래 운영하면서 매물들을 쌓고 이런저런 고객들을 늘려나가다 보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상황을 겪게 돼요. 예컨대 2억짜리 빌라를 1억 5천에 살 수 있는 기회, 고급 인테리어와 시설이 잘 된 상가를 보증금만으로 떠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몇 천만 원을 팔 수 있는 기회, 뭐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낙찰만 받으면 뭐 한 1억씩 바로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알게 돼요. 중개가 아니라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중개 수수료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 거래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개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중개 사고가 잘못 터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북향을 남향이라고 써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고요. 잔금 날짜를 잘못 조정해서 상대방이 입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되거나 마찬가지로 뭔가 실수가 있어서 임차인을 먼저 내보내기 위해
보증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물건에 있는 하자를 대신 고쳐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기꾼에게 잘못 걸리면 일 처리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창업할 때 그 지금 2억짜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죠. 그러다 보니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피해 금액이 2억을 넘지 않으면 그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중개사가 물어놔야 될 돈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니죠. 그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고 보증보험은 우리에게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즉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중개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보험은 중개사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사고가 나면 모두 중개사가 배상해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우리는 너무 큰 금액, 큰 단위로 그 계약을 중개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체크한다고 해도 이게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설마 하는 일이 생기고 혹시나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아찔한 순간들을 중개사들은 한 번쯤은 겪곤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좀 무서워져요. 부담감도 생기고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것이 돈 벌 기회인지 사기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계약을 무서워서 피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찝찝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뭐 푼돈 벌려고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중개업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업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절대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중개업은 간이 작으면 잘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의 사기꾼 기질도 필요합니다. 너무 고객 편에서 고객 입장에서만 중개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중개사 입장에서 고객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좀 볼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래인데 그 거래를 통해서 중개사인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런 거래를 계약 체결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어떤가요? 정답은 사실 분명하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거래를 해야 돼요. 매수하면 손해볼 것 같아 보이는 물건도 고객이 좋다고 하면 계약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중개사도 좋을 것 같다고 계약해도 된다고 뻔뻔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나중에 그 계약이 그 거래가 고객 입장에서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잘 못하면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정직하게만 해서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큰 돈을 벌려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중개 업무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향상 그 중개 업무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제 카톡이 편하고 통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좀 껄끄럽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 금방 얼굴에 티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중개업을 잘하기 힘들어요. 뻔뻔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스트레스도 크게 안 받고 일도 오래 하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중개업을 아예 창업하지 마라, 아예 중개업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잔뜩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도 장점이 있고요. 중개업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차게 일하고 계신 중개사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그냥 하면 돼요. 진짜 중개업이 하시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창업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 딱 한 가지만 지켜서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를 정할 때, 창업할 장소를 정할 때 저절로 꾸준히 매물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시작하시라는 것.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실패를 공략하는 남자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